인생의 마지막 장을 열어가는 시니어 시기.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내 몸이 언제까지 건강할지,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백세 특권과 함께 긍정의 시선으로 노년기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백세 특강을 맡게 된 한성열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명예교수이고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특훈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목회 아카데미 예상, 예맘, 예람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길어진 우리의 노년기를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그 시대가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체의 20% 이상이 넘는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 고령화 사회로 지금까지 유사일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잘 못하고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 사회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고령화 사회를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큰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될 과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짚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명. 물론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2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3세 정도가 됩니다. 83.3세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 평균 81세보다도 우리는 평균 수명이 더 긴 나라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 83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재본 기록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비공식적으로 재본 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면 1919년 1919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비공식적으로 쟀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19년이 굉장히 낯익은 해죠. 이게 어떤 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나고 유관순 문화가 활약하던 그 시기가 바로 1919년인데요. 1919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1919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됐을까요? 예,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7세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3.1운동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이면 2023년에 지금 83세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919년하고 23년이게 되면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한 세기입니다. 근데 평균 수명은 3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평균 수명이 3배가 늘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19년에 27세에 불과했다 하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우리나라 분들 이게 뭐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요즘에 발굴되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비슷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수명이 27세 혹은 83세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평균 수명을 어떻게 재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나라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100살까지 살았고 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러면 이 나라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예, 평균 수명이 50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 어떻게 내시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B라는 옆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51세까지 살았는데 또 한 사람이 4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평균 수명도 50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단지 몇 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그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하는 걸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걸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이 평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를 좌우하는 거는 바로 요 분입니다. 요 사람.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분.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이분들이 전체 평균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한 분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 하면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27세다 또는 평균 수명이 83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83세 정도 되게 되면 대부분 돌아가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좀 되셨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영유아 사망률입니다. 영유아라고 하는 건 태어나거나 태어난 지 한 돌 정도 되는 요때를 우리가 영유아라고 부르는데 이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명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1919년에 27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7세 때 정도의 3.1운동을 하다가 다 돌아가셨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에 3배로 늘어서 우리가 83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산모의 건강이라든가 태아가 태어났을 때 태아를 돌보는 건강이라든가 사회 전체의 복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사망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 어른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자식 농사는 지금처럼
뭐 잘 키워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자식 농사가 아니고요. 죽이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키우는 것만도 큰 자식 농사가 되죠.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 형제들 중에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신 형제들이 한두 분씩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낮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83세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83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다 돌아가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행한 일로 83세 되기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평균 수명을 지금 낮춘 것이 83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60세가 넘으셨는데 난 아직까지도 특별히 몸에 어떤 그 질환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거의 100세까지 사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됩니다. 이 83세가 되기 전에 불행한 일로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을 깎은 게 83세니까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하면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사고를 안 당한다 할 때는 100살 때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으로나 가족으로나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성으로만 보면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86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 여러분들 중에 특히 우리의 이 여성분들은 100살 때까지 사시는 분이 앞으로 많이 나오실 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데요. 금년에 만으로 100세이십니다. 아직도 주일마다 교회를 가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이 저녁 때까지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곳에 가십니다. 이 일이 저희 어머니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쉽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게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그럴 때 이렇게 길어진 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되게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되게 우리나라가 그냥 전통적으로 보면 60세, 61세를 이제 회갑, 한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61세 생일을 맞아서 회갑 잔치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1세를 회갑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년이라고 얘기한다면 90년, 90세까지라고 잡으면 30년은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노인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을 우리가 노인으로 은퇴한 삶을 가지고 뒷방에서 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개인으로도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 길게 된 우리들의 노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즐겁게 이거를 보내느냐 하는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당면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로 20세기 후반에 와서 처음 겪는 이러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60세를 넘어서 70세, 80세 돼 가시는 많은 분들은 60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배운 게 없는 세대입니다. 이걸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60세가 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가 노인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이 정립을 하고 그러한 시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보람있고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러한 과제를 이제 가지고 사는 세대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소위 노년이라고 하는 세대는 한국의 역사에서 참 불행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이 되신 분들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잘 봉양했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면 그때의 젊은 사람들이 나를 또 잘 모시겠지 하는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젊었을 때 부모님을 위시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성심성의껏 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노인이 되고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내가 해왔고 또는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만큼 나를 봉양을 안 해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이가 많은 세대를 봉양을 한 마지막 세대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했던 만큼의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준비 자체를 하지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나의 노년은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노인들의 심리적인 특징 그리고 그 노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의 노년에 대한 이거는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들의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시간표이고 그 시기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정해놨던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보다 앞세대,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던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모범 답안을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모범 답안으로는 절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보람있고 즐거운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맞게 우리들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태어나서부터 얼마가 됐느냐 우리가 보통 나이를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5세다 하게 되면 이 의미는 태어나서부터 65년을 살았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의 나이가 몇 살 때부터가 노인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는 것은 어떤 그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지난 이후에는 지하철을 살 때 무료로 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내가 몇 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우리들의 이 삶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공부를 한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몇 살 때부터가 노인이에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대답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반은 농담 삼아 반은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하는 대답은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가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심리적 나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나이.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가 됐느냐 하는 이러한 생활 연령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노년기는 심리적 나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노년이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나는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60세에 나는 이미 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60세부터 노년의 삶을 사시는 거고요. 나는 90세가 됐는데도 나는 아직도 젊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노년이 안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년을 일에서 다 손을 놓고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가지고 여유 있게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삶을 조망하는 시기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노년의 시작은 개인부터 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정의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똑같은 객관적 사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노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노년기가 즐겁고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내 나이가 지금 언제이건 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나도 즐겁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해야 되고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노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노년기가 심리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노년기를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